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너 때는 말이야 그만해라. 내가 다 해봤다. 혹시 이 세 말을 하고 나서 집안 공기가 얼어붙은 적 있으세요? 상대방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거나 아예 대화를 피하게 된 경험 말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 갈등이 실제로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불면과 소화불량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회복되면 약물 효과까지 극대화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독성 문장들을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겁니다. 바로 읽고 쓸 수 있는 대체문 3개와 냉장고에 붙여둘 한 문장 합의문까지 가져가시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방법을 쓰신 실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가족과 화해하고 동시에 건강까지 회복했는지 생생한 사례를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신 사용할 3문장입니다. 첫 번째, 내 생각부터 듣고 싶다. 두 번째, 조금만 더 설명해 줄래? 세 번째, 결정은 내가 해. 기억하기 쉬운 3글자 암호를 만들어 봤습니다. 묻, 경, 선입니다. 묻는다. 내 경험은 두 문장만 선택권은 너에게. 지금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묻, 경, 선. 몸의 염증을 낮추듯 말의 염증도 낮춰야 삶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고혈압 환자의 60% 이상이 가족 갈등을 호소하고 당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직장이나 이웃 관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3초 선택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당신이라면 가와 나 중 무엇을 말하시겠어요? 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나. 내 생각부터 듣고 싶다. 마음속으로 하나 고르고 3초만 조용히 멈춰보세요. 셋, 둘, 하나. 이 3초가 다툼을 막는 문턱입니다. 장소를 부엌으로 옮겨볼게요. 간이 센 국물 한 그릇이 어떻게 집안 공기를 바꾸는지 작년 봄 고혈압으로 오시던 윤정미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의 이 환자분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혈압이 180에서 21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며느리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자꾸 오해를 해요. 어제도 손자 이유식에 간이 너무 세다고 했더니 아예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 후로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서 거실로 가버렸어요. 손자는 울고 저는 답답하고 저는 윤정미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이 왜 그렇게 간을 했는지 먼저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때는 이유식에 간을 안 했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 생각부터 듣고 싶다. 왜 이렇게 간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고 며느리분 대답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럼 제 경험은 언제 말하죠? 듣고 난 다음에 두 문장으로만 하세요. 내 경험은 이랬어. 짠 국은 물을 많이 마시게 하더라. 도움되면 참고하고 결정은 내가 해. 이렇게요. 2주 뒤 윤정미 환자분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압도 140에서 9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밤잠을 늦게 자서 낮에 식욕을 끌어보려고 일부러 간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 경험은 이랬어. 짠 국은 물을 많이 마시게 하더라. 도움되면 참고하고 결정은 내가 해.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어떠셨어요? 며느리가 다음 날부터 이유식 만들 때 저한테 물어봐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손자도 더 잘 먹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숟가락 소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윤정미 환자분의 혈압도 그날부터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엔 유교의 예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묻고 자리를 세워주는 것. 예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의 거리감을 맞추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잠깐 약속드렸던 30초 리얼 롤플레이를 공개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어디든 통하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들어보시죠.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에 이 부탁 좀 들어줘. 이때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세요. 내 생각부터 듣고 싶다. 정확히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야? 상대방이 답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막혀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경험은 이랬어. 비슷한 일은 이렇게 풀리더라. 결정은 내가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와 비 중 하나야. 너한테 맞는 걸 고르자. 짧지만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택권을 지키는 문장, 그것이 관계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작게라도 따라해 보세요. 내 생각부터 듣고 싶다. 조금만 더 설명해 줄래? 내 경험은 이랬어. 결정은 내가 해. 세 문장 20초. 이걸 3번만 반복하면 입에 붙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와 딸의 이직 고민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만난 김창수 환자분은 50대 후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자주 오시는 분이었는데 대학 졸업한 딸의 이직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위내시경에서 밀환성 위염이 여러 곳 발견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딸이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직하겠다고 해요. 내가 너 때는 버텼다. 그게 답이야 라고 했더니 아예 말을 안 해요. 요새 집에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김창수 환자분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딸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벽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김창수 환자분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버님, 따님분이 처한 직장 상황이 아버님 때와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상황을 내가 잘 몰라. 회사 구조가 어떤지 조금만 더 설명해 줄래?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보기엔 요즘 애들이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판단은 따님분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 경험을 2문장으로만 전하세요. 한 달 뒤 김창수 환자분이 오셨을 때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위 증상도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딸한테 물어보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상사가 업무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결과만 요구하고 야근도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입인데 베테랑급 성과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경험은 이랬어. 이직할 때는 사람, 일, 보상을 함께 봐야 오래간다. 결정은 내가 해. 다만 건강은 꼭 챙겨라. 따님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한 달 더 다니면서 준비해서 이직했는데 지금 훨씬 좋은 회사로 갔어요. 2달 뒤에는 아빠, 제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라는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김창수 환자분의 위염 증상도 그 이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족관계가 회복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입니다. 불교의 정어처럼 분량과 때를 지키는 말은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머니와 딸의 지출 문제인데 여기서는 부분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만난 박영자 환자분은 60대 중반의 주부였습니다. 당뇨로 관리받고 계시는데 대학생 딸의 용돈 문제로 자주 다투신다고 하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공복에 180까지 올라가서 약물 조절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딸이 용돈을 너무 많이 써요. 제가 그만해라, 내가 다 해봤다라고 하면 딸이 엄마는 몰라라고 하면서 방문을 쾅 닫아버려요. 그러면 저도 화가 나서 혈당이 확 올라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딸의 계획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님, 따님분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번 달 우선순위가 뭔지 먼저 물어보세요. 난 내 계획이 궁금해. 이번 달 우선순위가 뭐야? 이렇게요. 박영자 환자분은 제 조언에 따라 이렇게 시도하셨습니다. 난 내 계획이 궁금해. 이번 달 우선순위가 뭐야? 딸이 답했습니다. 교육비랑 약정이 겹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야? 하지만 그날은 절반만 성공했습니다. 내 계획이 궁금해까지는 좋았지만
끝에 선택권을 주지 않아서였죠. 박영자 환자분이 다시 오셨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딸이 대답은 했는데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나았지만 완전히 풀린 느낌은 아니었어요. 다음날 제가 보내드린 문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결정은 내가 해. 대신 다음 달엔 계획표를 같이 보자. 바로 그날 밤 딸은 표를 만들어서 가져왔고 우리는 고정비, 생활비, 교육비로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게 딸이 엄마가 믿어줘서 고마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용돈도 계획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저랑 대화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박영자 환자분의 혈당 조절도 그 이후로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혈당 관리가 쉬워진 것입니다. 여기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우정의 핵심이 스며 있습니다. 우정은 상대를 나의 선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 즉 선의입니다. 선의는 상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번엔 장인과 사위의 집 수리 갈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을에 만난 이상현 환자분은 60대 초반에 은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오시는 분이었는데 사위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사위가 집 수리를 하는데 업체를 부르겠다고 해요. 내가 다 해봤다. 업체는 돈 낭비다라고 했더니 사위가 전기는 규격이 달라서요 라고 하면서 제 의견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째 서로 말도 안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우려사항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님, 사위분이 어떤 부분을 위험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내 생각부터 듣고 싶다. 어느 부분이 위험하지? 이렇게요. 2주 뒤 이상현 환자분이 오셨을 때 사위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위한테 물어보니까 배선 규격과 차단기가 너무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 위험한 상태였어요. 20년 전 시설이라 지금 기준으로는 화재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경험은 이랬어. 예전엔 자재가 비싸고 인건비가 쌌는데 지금은 반대더라. 결정은 내가 해. 나는 철거 보조할게. 전기는 전문가를 부르자. 사위분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같이 공구상가에 가면서 아버님, 오늘 든든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수리도 같이 하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사위가 아버님 경험도 필요하고 안전한 부분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면서 역할 분담을 제안하더라고요. 이상현 환자분의 어깨 통증도 그 이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근육의 경직도 함께 완화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웃 사랑은 사정을 먼저 듣는 태도로 시작됩니다. 신약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의 빠름과 말하기의 느림 사이에서 존중이 자랍니다. 좀 전에 약속드렸던 실패 제시도 장면을 공개하겠습니다. 친구 사이의 돈 문제입니다. 최근에 만난 김준호 환자분은 40대 중반의 자영업자였습니다. 불안증으로 상담받고 계시는데 고등학교 동창이 급전을 빌려달라고 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친구가 사업자금이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도와주고 싶은데 불안해요. 예전에 다른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관계가 어색해진 적이 있어서요. 처음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 돈 거래는 조심해야 해. 친구는 얼굴이 굳었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친구가 그럼 됐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연락이 안 와요. 며칠 뒤 김준호 환자분이 다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시도는 달랐습니다. 내 상황부터 듣고 싶다. 얼마나 필요하고 상환 계획은 어때? 내 경험은 이랬어. 친한 사이일수록 기록을 남겨야 오해가 없더라. 결정은 내가 해. 차용증 쓰고 날짜를 같이 정하자. 친구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처음엔 차용증까지 써야 하나라고 하더니 제가 서로를 위한 거야. 나중에 오해 생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더라고요. 우정은 감정만이 아니라 규칙 있는 신뢰라는 걸 배웠습니다.
유교의 신, 즉 약속을 지키는 믿음이 우정을 지탱합니다. 마지막 사례로 이웃과의 소음주차 갈등을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만난 정민수 환자분은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수면장애로 오시는 분이었는데 윗집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윗집에서 밤늦게 계속 소음이 나요. 화가 나서 올라가서 내가 다 해봤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더 심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과의 갈등은 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민수 씨, 한 번 더 올라가서 이번에는 먼저 사정을 들어보세요. 사정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요 며칠 밤에 소음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렇게요. 일주일 뒤 정민수 환자분이 오셨을 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올라가서 물어보니까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을 몇 번 다녀오느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천식이 있어서 밤에 갑자기 숨이 막혀서 뛰어다니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 경험은 이랬습니다. 서로 시간대를 미리 정하니까 편했어요. 결정은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고 내일부터는 밤 10시 이후엔 조심해 주세요. 필요한 건 제가 도울게요. 이웃분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아이 약도 제가 대신 사다 드렸어요. 그 이후로는 소음도 없고 오히려 좋은 이웃이 됐어요. 아이 상태가 좋아지면 인사도 하러 와요. 정민수 환자분의 수면장애도 그 이후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것입니다. 여기엔 종교를 떠나 보편적인 자비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의 자와 비,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기독교의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러니 먼저 묻고 가능한 도움을 제안하는 것이 갈등을 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자는 겁니다. 먼저 묻고 내 경험을 두 문장으로 압축하고 선택권을 준 다음 경계는 분명히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계속 밤늦게 들어와서 온 가족이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일찍 들어와야지라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내 사정부터 듣고 싶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친구들과 프로젝트 하느라 그래요. 내 경험은 이랬어. 밤늦은 활동은 집중력을 떨어뜨리더라. 결정은 내가 해. 다만 우리 집 규칙은 밤 11시 이후엔 조용히 들어오는 거야. 결과적으로 아들도 이해하고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내 결정을 존중해. 다만 우리 집 규칙은 밤 10시 이후 큰 소리 금지야. 사랑은 감정일 뿐만 아니라 형식과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가 경계를, 자비가 태도를, 신이 약속을, 우정의 선의가 선택권을 지켜줍니다. 중요한 안전고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폭언폭력 중독 경제적 학대가 얽힌 상황은 말 바꾸기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그때는 즉시 지역 상담기관, 전문 상담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통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소통 기법보다는 전문적인 도움과 보호가 우선입니다.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킵니다. 이 코티솔이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좋은 인간관계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시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본 것도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약물치료 효과도 훨씬 좋아지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자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관계의 치유력을 매번 놀라게 됩니다.
고혈압이었던 윤정미 환자분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고생하던 김창수 환자분은 딸과의 소통이 회복되면서 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당뇨로 관리받던 박영자 환자분은 딸과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오시던 이상현 환자분은 사위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근육 긴장도 많이 풀렸습니다. 불안증이 있던 김준호 환자분은 친구와의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면장애로 고생하던 정민수 환자분은 이웃과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관계의 스트레스는 몸의 질병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관계가 회복되면 몸도 함께 회복된다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점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금지 문장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너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혹은 그만해라. 내가 다 해봤다는 식으로 대화를 차단하시나요?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문장 하나를 골라보세요. 두 번째는 대체 문장 준비입니다. 골라낸 금지 문장에 대응하는 대체 문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엔 내 생각부터 듣고 싶다. 내가 너 때는 대신엔 조금만 더 설명해 줄래? 그만해라. 내가 다 해봤다. 대신엔 결정은 내가 해. 이 대체 문장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거나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세 번째는 묻, 경, 선 연습입니다. 묻, 경, 선 순서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묻는다는 건 상대방의 상황과 생각을 먼저 묻는 것이고, 경험은 내 경험을 두 문장으로 간단히 전달하는 것, 선택은 최종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하루에 3번씩 일주일 동안 속으로 연습해 보세요. 네 번째는 실전 적용입니다. 작은 상황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기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질문 첫 번째, 상대방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은데도 선택권을 줘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무조건 방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경험과 우려를 두 문장으로 전달한 후 결정은 내가 해. 다만 이런 부분은 조심했으면 좋겠어 라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대학생 아들이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정부터 듣고 싶다. 왜 그 일을 하려고 해? 돈이 급해서요. 내 경험은 이랬어. 위험한 일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 결정은 내가 해. 다만 안전 문제는 꼭 확인하고 다른 방법도 같이 찾아보자. 결과적으로 아들이 더 안전한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질문 두 번째,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도 이렇게 해야 하나요?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존중의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을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는 아버지 생각부터 듣고 싶어요 라고 하고 어린 조카에게는 내 마음부터 듣고 싶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다는 태도입니다. 질문 세 번째, 시간이 급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야 하나요? 응급 상황에서는 당연히 신속한 지시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 지난 후에는 아까 급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내 의도부터 듣고 싶다.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경험은 이랬어? 이런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해. 결정은 내가 해라고 말하면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내가 너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했어 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조금만 더 설명해 줄래? 왜 이렇게 하게 됐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 경험은 이랬어? 하지만 상황이 다를 수 있지. 결정은 내가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서 이 방법의 효과가 큽니다. 기존 방식이 그만해라, 내가 다 해봤다였다면 개선 방식은 내 계획이 궁금해. 어떻게 할 생각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경험은 이랬어? 참고해보고 결정은 내가 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법들이 효과적일까요? 의사로서 심리학적, 뇌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성 존중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율성을 추구합니다. 선택권을 빼앗기면 반발심이 생기고 선택권을 존중받으면 협력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경청의 치유 효과입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도 환자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드리면 표정이 한결 밝아지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공감의 신경과학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할 때 뇌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소통 방식이 우리 문화와 충돌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전통 문화의 핵심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먼저 유교적 예의의 본질을 보면 유교에서 말하는 예의란 형식적인 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먼저 묻고 상대의 자리를 세워준다는 것이 바로 예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불교의 자비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사정을 듣는 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죠. 기독교의 사랑 실천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도 결국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통 방식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인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대화 중에 금지 문장이 나왔다면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 잠깐. 내 생각부터 듣고 싶다라고 바로 말하면 됩니다. 대화가 끝난 후라면 나중에 사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내가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었네. 다시 얘기해 줄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상했다면 솔직하게 관계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됩니다. 내가 너를 존중하지 못했어? 내 입장을 제대로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딸과 크게 다툰 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딸아, 아빠가 어제 너를 존중하지 못했어. 내 마음이 어땠는지 듣고 싶다. 딸이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끝까지 들어본 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통 방식을 꾸준히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신뢰가 쌓입니다.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운 고민도 털어놓게 됩니다. 그 다음엔 자발적인 협력이 시작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표면적인 관계에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런 소통 방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내 생각부터 듣고 싶다. 결정은 내가 해라는 말을 듣고 자라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반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 때는, 내가 다 해봤다는 말을 듣고 자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방식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시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좋은 관계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약물보다도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의 많은 부분이 관계 개선만으로도 호전됩니다. 고혈압, 당뇨,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만성피로 등이 관계 회복과 함께 좋아지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관계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개인의 변화는 가족에게, 가족의 변화는 이웃에게, 이웃의 변화는 사회 전체에 전해집니다. 한 사람이 내 생각부터 듣고 싶다는 말을 시작하면
그 가족 전체의 소통 문화가 바뀝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가족을 만들 때도 같은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전승이고 사회의 변화입니다. 이제 약속드렸던 한 문장 관계 평화 합의문을 공개합니다. 냉장고, 현관, 휴대폰 배경 어디든 붙여두세요. 결정은 내가 해.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가족, 친구, 이웃 버전으로 응용하면 이렇습니다. 가족한테는 결정은 내가 해. 우리 집은 내 편이야. 친구에게는 결정은 내가 해. 우정은 내 편에 서는 거야. 이웃에게는 결정은 함께 하자. 우리는 같은 동네 사람이야. 종교적 언어로 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말습관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먼저 묻고 짧게 경험을 나누고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 이게 우리 시대의 예의고 자비이며 사랑입니다. 오늘의 댓글 미션입니다. 나는 내가 자주 하던 말 대신 바꿀 한 문장을 쓰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문장을 실제 롤플레이로 재현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작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 내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금지어 한 개를 골라 대체 한 문장을 짝지어 두세요. 내가 다 해봤다 대신 내 경험은 이랬어? 결정은 내가 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내 생각부터 듣고 싶다. 내가 너 때는 대신 조금만 더 설명해 줄래? 그리고 저녁에 한 번만 실제로 써보세요. 관계는 커다란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한 문장이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 한 줄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